자, 우리 책에서 이제 첫 페이지 펴놓고요. 포물선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8페이지, 9페이지 이제 쭉쭉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차 곡선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있는데, 자, 여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원래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원뿔 곡선이라고 해요. 자, 원뿔이 뭐죠? 요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직원뿔, 이렇게 생긴 거. 얘를 요렇게 잘랐느냐, 요렇게 잘랐느냐, 요렇게 잘랐느냐에 따라서 단면이 포물선일 수도 있고, 타원일 수도 있고, 쌍곡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거든. 자, 근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원뿔 곡선이라는 것 자체를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나눠드린 성취 기준 그거를 다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신에는 그런 게 등장하는데, 그럼 내신 때만 살짝 공부하고요. 평상시에는 전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그거를 잘 암기만 해주시면은 고등학교 과정은 끝납니다. 그 정의를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잘 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정점이라고 해, 정점. 정점은 뭐냐면 서 있는 점. 그럼 반대말은 동점, 움직이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럼 한 점이 딱 서 있고요. 자,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할게. 정직선이라고 해요. 요거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란 뜻이에요. 점 하나가 서 있고 직선 하나가 서 있는 거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거냐면 이 점과 이 직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으는 거예요. 다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를 모아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예를 들면 요 정도 보면 어때? 여기서까지 거리가 요만큼이지. 그리고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이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할 때 수선 내리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딱 수선을 내렸어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 이 말이야. 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 길이 하고요. 요렇게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 그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쵸? 또 여기서 바로 가볼까요? 바로 가면은 여기 가운데 점이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또 이렇게 길이 같은 점 만들 수 있지. 한두 개일까? 아니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직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서 쭉 연결을 해주면은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포물선이라고 한다까지. 됐지? 자, 모든 포물선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정의를 이용하지 않으면 모의고사 스타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름을 이제 붙여볼게. 선생님이 암기할 거는 정말 많이 줄여드릴 건데 그래도 내가 외우라는 거 외워야 돼.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볼게.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부를게요. 초점. 외우세요. 이거는 단어니까, 용어니까 초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준선이라고 앞으로 불러요. 암기. 그리고 여기 요 맨 앞에 있는 점 있죠? 뭐 이게 당연히 이름이 뭘까요? 네, 꼭지점이 되겠죠?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칭축이라고 할게요.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포물선 수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운영하실 줄 알면 되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여기 아무데나 찍어요. 여기 아무데나 찍었더니 여기 지금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점하고 이으세요. 준선까지 수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이 길이는 무조건 똑같게 돼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해 가시죠? 예, 포물선의 정의와 포물선의 용어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포물선의 정의, 이제 기하적인 내용이라면 이 고등학교 과정은 해석기하라고 그러죠. 자, 해석기하가 뭔지 가르쳐 줄게. 이 생각하면 돼. 그 1학년 때 배운 걸로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점이 하나 있고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모으면 원이죠. 그러면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원. 이게 이제 기하인 거고요. 그거를
중심을 원점에 놓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등장을 했었지. 그게 해석기하예요. 즉 도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해석기하라고 하거든.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여기 있는 포물선을 데리고 좌표 평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볼게. 천천히 할게. 자, 가장 간단한 기본형을 뽑기 위해서 꼭지점이 여기 오게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초점이 여기 이렇게 올 텐데 초점을 좌표를 P라고 불러볼게. 자, 이거는 이제 많은 책에서 P라고 하니까 나도 P라고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P라고 할게. 그러면 준선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P를 지날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저 그림을 보면서 하시면 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게 포물선의 정의야. 잊지 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 포물선을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P, X, Y다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똑같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 포물선 위에 점이 만족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선생님이. 자, 루트 요거 빼요. y에서 0 빼요. 그럼 이렇게 똑같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요 점이 지금 x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p고, 그러면 x에다가 p를 더하면 요 전체 길이가 나타나겠죠?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p의 절대값이다. 길이니까. 자,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 식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쵸? 자, 근데 이제 복잡해 보이니까 제곱해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알아보기 편하게. 그럼 제곱. 자, 이거는 한 번만 보여드릴게. 앞으로는 안 할게요. 쉬우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 제곱. 그러면은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지면서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그 요거 탁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나? y제곱은 4px가 나오나? 이렇게. 됐죠? 예. 자, 여러분. 이 유도 과정을 묻는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냐면 해석 기하. 이 식을 보고 이 포물선을 느낄 수 있니?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최소한의 것만 암기시킨다 그랬어, 선생님이. 자, 얘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근데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자, 이제 살살 조금씩 좀 헷갈려 봐야죠.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P가 양수 쪽에 있잖아요. 초점이 지금 이쪽에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y제곱은 4px라고 식을 뽑았는데 현재는 P가 양수인 상태예요. 그것도 이렇게 적어볼게. 양수니까. 그럼 음수는 어떻게 되나가 궁금해져야 되거든, 반드시. 자, 음수인 거 이쪽에서 해봅시다. 자, P가 음수면 점의 위치가 이제 원점 왼쪽으로 가겠죠? 그쵸? 그리고 간단한 포물선을 뽑기 위해서 꼭지점은 여기다가 이렇게 딱 세팅하고 원점. 그럼 준선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자, 주의하실 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P가 음수인 상태야.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팍 바뀌어버린 거야, 모든 상황이. 그럼 포물선이 어디로 가냐면 요 점하고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 모임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그래프 모양도 바뀌자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네. 자, 해서 여기 있는 이 위의 점을 가지고요. 포물선 위의 점을 xy라고 한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해서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요. 똑같은 작업을 해보게 되면 얘가 만족하는 식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y제곱은 4px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암기 대상이 하나 늘었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만은 y제곱은 4px는 포물선이다. 자, 지금 암기하는 거야, 나랑 같이. 포물선이다. 그런데 p가 양수면 이쪽으로 이런 모양이고, 여기 p가 음수면 이쪽으로 이런 모양이다. 여기 이렇게. 요게 이제 교과 과정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어때? 괜찮으셨어요? 네. 자, 이제 포물선 처음 공식을 배웠는데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연습을 할 건데, 선생님은 머릿속에 복잡한 포물선들도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두 가지로 선생님이랑 훈련을 할 건데, y제곱은 8x다부터 해볼게. y제곱은 8x. 그러면 이 포물선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4가 얼굴을 뒤밀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2라는 숫자가 바로 p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뽑아내셔야 돼. 저 p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니까. 됐죠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y제곱은 px 꼴은 무조건 원점이 꼭지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나중에 평행이동을 당했을 때도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면 되냐면 p가 2지, 양수지 얘들아.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초점에 도착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있고 초점이 여기 있으면 준선은 어디 있어야 돼? 준선은 항상 반대편에 있다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가서 이렇게 준선을 그려주시면 돼. 됐지? 그 다음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장면을 잘 들어. 포물선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쉬운 건데 진지하게 얘기하지. 그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룰만 지키면 포물선 그림을 잘못 그리는 경우는 없어요. 주의사항, 포물선은 준선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쿵, 탁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할게. 여기서 아예 그냥. 어떤 문제든 꼭지점하고 초점하고 준선의 요점하고는 중요한 점일 거거든. 그러면 그 점들에 관해서 많이 우리한테 이제 공격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길이가 몇이야? 맞지? 요 길이가 몇이야? 맞지? 이렇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P가 2니까 여기가 이만큼씩 떨어져 있는 이 구도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연습. 꼭지점 잡아. 그 다음에 P가 양수야. 오른쪽 초점, 왼쪽 준선. 그 다음에 포물선 어떻게 생겼다고? 꼭지점 기준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로 생겼다고. 이렇게. 자, 한 번 더 연습할게. 자, EX 해볼게. 자, 그럼 얘는 4를 만들어내면, 자, 이런 형태로 될 거 아니야. 그럼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지금은 P가 2분의 1인 거 맞지? 그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빨리 해볼까요? 꼭지점 무조건 여기 y제곱은 4px 꼴이면 오른쪽에 초점, 왼쪽에 준선,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죠? 네. 자, 하나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y제곱은 마이너스 3x라고 칠게. 그럼 얘는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p라는 숫자가 항상 깨끗하지는 않아요. p는 당연히 좀 복잡한 숫자를 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계산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4를 일단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 써 있는 숫자가 p야.
이제 최초로 음수가 나왔죠? 자, 음수가 나오면 방향성이 달라지면 돼요. 꼭지점은 여기 있고요. 초점 어디 있어요? 초점. 초점 어디로 가야 돼? 지금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초점이면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오는 거죠. 4분의 3 이렇게. 춘선. 됐죠? 그 다음 포물선 어떻게 생겼어? 감싸 안으라니까 누구를? 초점을.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이제 확실하죠? 예, 아주 쉽게 선생님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요. 포물선이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얘기를 또 내가 해드려야 되거든. 해볼게. 여기에 꼭지점을 맞춰놓고요. 요번에는 초점을 요렇게 한번 Y축 위에 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준선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포물선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럼 요렇게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이게 타원이나 쌍곡선은요. 그러니까 다 모양이 두 가지씩이거든. 모든 2차 곡선이. 타원이나 쌍곡선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이쪽 Y축 방향으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거든. 근데 이제 이 포물선은 양쪽 방향을 모의고사에서 관심을 다 가지기 때문에 물론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근데 이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0,P 잡고 준선 여기다 잡아주고 그리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XY라고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요 길이랑 계산을 해볼게. 요 길이는 x-0제곱 y-p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어디 보자. 요 길이 알고 싶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y에 해당하고요. 여기 있는 요게 p에 해당하니까 길이로 따지면 y 플러스 p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해서 정리하는 거 생략할게요. 해보면은 x제곱은 4py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음미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은 암기할 게 많아지니까. 아까는 y제곱은 4px였죠. 지금은 x제곱은 4py죠. 뭐만 변했지? x하고 y의 위치만 싹 바뀐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y제곱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x제곱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은 p가 양수인 상태니까 이렇게 생겼다면 p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간단하게만 합시다. 꼭지점 잡고요. p가 음수면 초점이 일로 와요. 자, 이 그림은 p가 음수예요. 그러면 준선이 일로 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포물선은 초점을 감싸 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됐죠? 예. 해서 p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요. p가 음수면 식을 뽑아보면 식은 똑같은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된다.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포물선의 기본형이야. 기본형. 가장 쉬운 거.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연결해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런 형태, x제곱은 4py 형태에서도요. 꼭지점 기준 p가 양수면 올라가세요. y축 쪽으로. x제곱으로 시작했을 때는 y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p만큼 올라가고 p만큼 내려가면 초점과 준선이 있고요. 또 p가 만약에 음수인 상황에서는 초점은 p만큼 내려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준선은. 이해가셨어요? 그쵸? 네, 요까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포물선 이제 진짜 문제 유형을 한번 다뤄볼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 문제를 푸는 논의 정도만 이용을 할 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포물선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확정된 것부터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제곱은 8x잖아. 문제 쳐다보지 말고 얘가 뭘 물어봤는지 그거는 아직 관심 갖지 말고 그러면 4 곱하기 2x니까 여기 있는 초점의 좌표가 2,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포물선이잖아.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 안 했어. 그러면 너는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봤든 안 물어봤든 상관없이 포물선의 정의까지는 매듭을 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준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준선 거볼게. 여기가 2니까 여기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 괜찮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던 간에 그거는 두 번째 생각하시고요.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죠? 여기 보시면 초점 있죠? 포물선 위에 점 있죠? 그러면은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랑 길이가 똑같다까지 이렇게 표시까지 하셨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를. 됐어요? 네.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지금 요거랑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잖아. 요거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 비스듬하게 생겼죠? 2차원적이죠? 자, 요거는요. 요렇게 당겨 보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어? x축하고 평행하죠? 1차원적이죠? 자, 좌표 평면상에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지. 2차원적인 걸 1차원적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쉬워진다.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포물선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그거잖아. 비스듬한 거를 x축하고 평행한 걸로 바꿔줄 수 있잖아. 맞죠? 해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파트에서. 그죠? 선분의 길이에 관해서 문제를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준비가 다 됐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요거랑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난 얘가 싫거든요. 얘가 더 좋거든. 그러면 요거랑 더한 거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 맞지? 근데 핀을 움직일 수 있다고 포물선 위를. 그럼 움직여보자 이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요거랑 더한 거를 뜻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럼 언제 가장 짧아지겠어요? 어떤 모양이 됐을 때 가장 짧아지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랑 더한 게 가장 짧아지지 않을까요? 를 연결하시면 바로 풀린다는 거죠. 그럼 답이 뭔지 한번 볼까? 여기가 x좌표가 5죠?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 길이 따지면은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7이라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거 두 가지를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선생님 봐주세요. 자, 선생님 봐주세요. 집중. 자, 외우는 거야. 첫째, 포물선, 확정된 걸 적어주고 포물선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문제 자체를 읽어보지도 마. 왜냐하면 문제를 읽으면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포물선의 정의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내 말 잘 기억하셔야 돼. 어려운 거 풀 때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두 번째, 포물선의 최대 장점은 뭐라고요? 2차원적인 비스듬한 선분을 1차원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너무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포물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앞서 풀었던 문제하고 논의는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지 쳐다보지 마시고요. x제곱은 12y, 4 곱하기 3y, 그렇죠? 그러면 p가 3인 거 아시겠죠? p가 3이면 여기가 0,3이에요.
자, 이걸 표시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요. 포물선의 정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문제 풀지 마시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포물선의 정의가 뭐죠? 0,3과 꼭지점 반대편에 있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여기 점에서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하고요.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가 똑같다. 요거를 표시하시고요. 또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 하고요.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가 똑같다를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로 변합니다, 사실은. 그쵸? 자,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요.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인 거 맞지? 그럼 얘가 4지. 그러면 여기가 4지. 이렇게. 여기가 9인데 여기가 3인 거 맞지? 그럼 얘가 12인 거, 그쵸? 그럼 여기도 12 맞지? 이렇게. 그러면 4하고 10이 더하면 나오잖아. 너무 쉽잖아요. 느낌 아시겠죠? 네,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겁니다. 정의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잠깐 칠판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급 문제 풀 때 이용하는 스킬을 하나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A, B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여기 초점을 지금 지나고 있죠. 그쵸? 아주 중요한 얘기야. 쉬운 거에서 자만하지 마시고 같이 외웁시다. 초점을 지나는 선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초점 있죠? 이 초점에서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요. 요쪽 따로 생각하고 요쪽 따로 생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물선은. 왜냐면은 어차피 초점에서 초점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잘라내셔야 돼요.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책에다가 요거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선생님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킬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에서도 직접 보실 수 있는데, 자, 똑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원리를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y제곱은 4x 위에 세 점이 있고, 거기에 무게중심이 2,1이래요.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그냥 문제 풀겠습니다. 2,1이 있대요. 세 점의 무게중심이.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서 풀어야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암산하시면 안 돼요. 해서 지금 내가 풀어보라고 시간 드렸을 때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안 그려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3점짜리도 맞히기 힘든 게 수학입니다. 아셨죠? 그리셨어야 돼요. 컴온.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포물선 문제 나오면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상관없다 그랬죠? 정의를 다 표시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준선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 요거랑 똑같고요. 이렇게. 자, 색깔별로 해봅시다. 요거랑 똑같고요. 또요. 요거랑 똑같은 거 맞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한 게 뭐였냐면은 이거 세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셋 다 2차원적이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1차원적인 게 편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더해도 상관없는 거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또박또박. 그쵸? 자, 그런데요. 얘가 지금 무게중심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좌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로 표현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가 아니고 다 풀려요. 그냥 무게중심은 좌표로 표현을 하면. 그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를 x1, 얘를 x2, 얘를 x3라고 해보면 요 길이 뭐죠? x1 더하기 1이죠? 듣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죠? x2 더하기 1이네요. 요건요? x3 더하기 1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걸 뭐라고 재평가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3개 더한 거에다가 3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수식으로 전환이 다 됐어요. 1차원적으로 하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무게중심의 좌표니까 세 점에 x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은 무게중심의 x좌표인 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6, 여기다 6 집어넣으면 9 이렇게 해서 답까지 금방 가잖아요. 맞죠? 자, 들어봐. 마지막에 내가 푸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만 내가 마지막 푼 과정이 쉬워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 속에서 포물선의 정의를 표현해야 쉬워지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스타일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그리시고요. 포물선의 정의를 표현하세요. 오케이. 자, 이제 포물선을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연구를 해볼 건데, 이 포물선을 평행이동 시킨 이 방정식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수능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해놓으셔야 되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 이렇게 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직하게 천천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은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무조건 우직하게 천천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잠깐 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내신은 시험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빠른 풀이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전범위니까 빠른 풀이로 공부했다가 수능장에서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건데? 이 빠른 풀이라는 건 되게 암기를 동반하거든요. 그러면 공식이 1개, 10개, 단원당 공식이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나면은 전단원 하면은 이제 1000개를 훌쩍 넘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모의고사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이따가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긴 할 거예요. 내신도 우리가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을 다 공부를 시키는데 일단 기본적인 걸로 하는 거를 무조건 원칙으로 삼으시고요.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무조건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요. 얘를 옮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다 쓰세요. 이렇게. 자, 초점 어디 있어? P, 0에 있겠지? 자, 같이 외우시는 거죠? 네, 같이 외우세요. 그 다음 준선 어디 있어? 반대편에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P겠지? 그 다음 꼭지점 어디 있었어? 기본형은 꼭지점이 무조건 0,0이지 쓰세요. 써놓고 그 다음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갔으니까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X는 마이너스 P를 X축으로 N만큼 땡기면 이렇게 오고요. Y축으로는 옮겨도 모양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딱 서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M. 꼭지점은 M, N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내가 한 거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연습을 하면 수능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요. 자, 빠른 풀이를 쓰면은 30초면 돼. 이렇게 풀면은 1분에서 1분 30초가 걸린다고 칠게. 근데 이 방법의 장점은 뭐죠? 안 외워도 되잖아. 물론 이걸 외우는 건 기본이니까 얘기하지 않고요. 됐죠? 네.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요거를 평행이동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초점은 어디 있죠? X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Y축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네, Y는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꼭지점은 항상 0,0이었어요. 기본형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였거든요. X축으로 움직여도 모양의 변화가 없고요. 이렇게 Y축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모양이 변하니까 Y축으로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꼭지점은 당연히 m, 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별거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자취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2015년 평가원 6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에서 29번? 29번? 그래, 한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자취 문제가 폭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자취는 안 나오니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수능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그 작년 형들이죠. 작년 형들 자취를 이제 문제를 대고 뽑아가지고, 한 20문제 정도 심화 문제 뽑아가지고, 부랴부랴 내가 특강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육모에 이상한 거 나오면 내가 그걸 해드리는데, 열심히 해놨더니 수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한번 들어봐. 평가원에서 6월 달에 실험적으로 한번 내본 거야. 그랬더니 말이 많았었겠지? 너 자취 왜 내냐? 안 내더니 갑자기. 아니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정답률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았나 봐.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자취 내지 말자. 그래서 다시 빼버렸어요. 그래서 수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 해서 자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000년대 중후반 정도? 그때나 좀, 그래, 그때는 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 자취라는 거는 일단은 도형의 기본에 해당하니까 설명은 좀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할 건데 너희들한테는 이 솔루션 1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할 때는 1, 내신할 때는 2 이렇게 중요도가 달라져요. 두 개 다 보여드릴게. 자, 첫 번째 거 볼게. 일단 문제에서 뭔 소리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마이너스 2,3을 한번 잘 찍어봤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x는 4. 그럼 x는 4는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근데 나한테 지금 뭘 찾으라고 했냐면 얘하고 얘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취라는 거에 이 단어 때문에 짜증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내가 편하게 바꿔드릴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방정식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프를 찾거나 그래프의 방정식을 찾으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얼마나 쉬워지냐면요. 여기서 대충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하나 대표로 찍어. x, y라고 할게. 해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같을 수 있는 점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이 어떻게 생겼느냐,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격 다짐으로 하시면 돼요. 자, 루트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 해볼게.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제곱 하시면 되죠. 이퀄. 자, 여기는 여기는 x입니다. 여기는 4고 절대값 4 마이너스 x 또는 x 마이너스 4 하면 길이 나왔죠? 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양쪽을 제곱해갖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xy라는 점이 만족하는 어떤 그래프의 방정식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네, 정리하시면 답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 그 점이 만족하는 그래프 또는 그 점이 만족하는 그래프의 방정식을 뽑으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은 그 점을 xy라고 놓으신 다음에 문제에서 시킨 대로 거리 구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은 자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1학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아예 1학년 가르칠 때는 야, 니네 헷갈리지? 자취는 그래프의 한국말이야. 이렇게 가르쳐버려. 아예 헷갈려 하면은. 그럼 이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 이것을 만족하는 점의 그래프를 찾아라. 그러면 그래프를 찾으려면 식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식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요, 겸사겸사 또 도움이 되거든요. 내 말 한번 들어봐. 지금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점하고요, 한 직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랍니다. 그러면 정점과 정직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포물선인 거 이미 알 수 있지. 그치? 포물선의 정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초점이지. 적어놓을까? 얘가 준선이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빨리 푸는 거 보여드릴게. 선생님 설명을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집중합니다. 끝나요.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초점하고 준선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 자, 이제 같이 생각해야 돼. 나 혼자 떠들면 소용이 없어. 자, 가운데 뭐 있어요? 꼭지점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초점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수선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찾아볼게.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가운데 1이 있나요? 그쵸? 1. 그래서 여기가 1,3이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1,3이 뭐가 되니 얘들아? 1,3이 뭐가 돼? 꼭지점. 맞죠? 자, 그럼 포물선 그려볼까? 우리는 포물선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포물선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다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쉬운 거 할 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어려운 것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을 감싸 안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우리가 찾는 자취는 바로 이렇게 생긴 재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을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자, 얼만큼 평행이동했을까? 꼭지점이 0,0에서 1,3으로 갔으니까 Y축으로 3만큼, X축으로 1만큼 간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쵸? 이제 P만 알면 되거든요. P값 계산해 볼게. 아까 했던 거야. 잘 봐 또. 여기 초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하고요. 꼭지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는 항상 같은데 그 값이 P에 해당하는 거였죠. 맨 처음 기본형 생각해봐. 자, Y제곱은 4PX 이렇게. 그럼 여기가 P만큼 가면은 초점, P만큼 가면 준선이었잖아요. 자, 얼만큼 떨어져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큼씩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P는 3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P에다가 뭐만 적어주면 돼? 3을 적어주는데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사실은 요 정도까지는 할 줄 아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네, 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에서 배웠던 거 한 번 더 연습하는데, 자, 요번에는 실전에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 그걸로만 한번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시를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생각을 잘해야 돼. 1, 마이너스 2.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한 점과 직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포물선을 구하는 거는 확정됐어요. 그러면 포물선은 일단 초점, 준선, 꼭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꼭지점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는 초점과 여기 있는 준선의 가운데 요 점에 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시면 X좌표는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알 수 있어요. 포물선 어떻게 생겼다고요?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로 생겼으니까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때? 괜찮죠?
자, 이제 복습겸해서 이것도 한번 합시다. 자, 이렇게 좌표표면 있으면 간다. 좌표표면 y제곱은 4px, p 양수, y제곱은 4px, p 음수, x제곱은 4py, p 양수, x제곱은 4py, p 음수. 이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돼. 이건 기본이라서.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요렇게 생겼으니까 x제곱은 4py인데 p가 음수인 거 있죠? 그거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분의 3 마이너스만큼 이렇게 이동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이제 p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p 값은 어디서 찾게 돼 있죠? 여기.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고요. 요 값이 p 값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지금 요 길이가 몇이죠?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 맞죠? 2분의 1, 2분의 1. 근데 p가 음수가 돼야지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p에다가 뭐만 집어넣으시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만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논리까지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과하게 공부한 건데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가 초점, 꼭지점, 준선 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오케이. 정리하면 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y가 y제곱만 보이고 x제곱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그리고 남아있는 4x와 12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니까 y-2제곱은 4 곱하기 x-3 y제곱은 4px 꼴 이렇게. 아, 그럼 넌 포물선이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형은 요 정도만 일단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직접 손을 대는 이유는 여기서 포물선에 초점, 준선, 꼭지점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은 같이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볼게.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했죠? 내신 때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수업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때는 얘를 평행이동한 거 맞죠? 그러면 초점을 쓰세요.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건방지시면 안 돼. 이런 거 할 때 지금 알아듣는다고 건방지게 하면 수능장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조건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하란 말이야. 10번이건 20번이건 생각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자, 초점 썼고요. 꼭지점은 항상 0,0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은 꼭지점이 1,0, 초점 1,0, 꼭지점이 0,0. 그러면 준선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걸 내가 모르겠어요. 그죠? 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몇 번째 반복하잖아요. 그건 많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많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번 나오면 10번 다 생각하면서 써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얼만큼 평행이동을 하냐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된대. 그러면 꼭 초점은요. 1 더하기 3,2가 될 거고요. 꼭지점은 3,2가 될 거고요. 자, 준선은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으로 3만큼 가면 이렇게 움직여. 하지만 y축으로 움직여도 안 변하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다가 3만 더해주면 되니까 x는 2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는. 됐죠? 이해하시죠?